시간 증시와에 대해 트레이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또 사흘째 신기록을 경신하는 날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바로 다우존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의 경우에는요,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 들어 2013년도 들어 최장기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월 고점을, 장중 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 간밤엔 역시 기업의 실적 호조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안도 랠리를 보인 것도 있었겠죠. JP모건, 웰스파고에 이어 시티그룹도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요. 시티그룹의 실적, 뉴욕 증시 마감, 그리고 약간 엇갈리게 나왔던 지표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안도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15,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42억 달러, 주당 1.3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급증했습니다. 매출도 20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예상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미국의 지표는 엇갈리게 나오며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뉴욕 제조업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9.5를 기록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석 달째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4% 오르는 데 그치며 예상보단 부진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0.6%가량 올랐는데 중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에 부합했고 중국 당국이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2배가량 늘렸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유럽 재정안정기금, 즉 EFSF의 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 피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재정 적자와 불안한 경제 상황 등을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일 중국의 지표가 예상에 부합했지만 우리 증시는 중국 재료가 장중 빠르게 소멸되면서 그냥 그저 그런 강보합세로 마쳤었죠. 오늘 또 소외되면 곤란할 텐데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까요? 그에 앞서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주였던 하나금융지주 다행스럽게도 밑골이 달면서 그럭저럭 잘 버텼던 것 같은데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7월 18일 내일 모레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제가 첫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기관 집중 매수세 이런 측면 저비별 매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제시한 목표가 짧게 35,500원까지는 보유 전력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지주 내일 모레 실적 발표라고 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 실적 또한 같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 BH 준비하셨다고요? 네, 앞선 두 종목이 좀 큰 종목으로 좀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종목을 설정하고요. 오늘은 좀 짧은 작은 종목입니다만 최근에 좀 IT 부품 중에서 낙폭 가는 종목인 BH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코스닥 상장한 회사고요. FPCB와 그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연성 인쇄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KT텍이 주요 고객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휴대폰, LCD, PDB, TV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시적으로 상수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바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규 제품 라인업에 대한 수혜입니다. 주력 제품으로 디스플레이 모듈과 터치스크린 패널용 연성 인쇄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기기의 매출 증가가 실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BH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규 모델 출시 예정이 돼 있고, BH의 외형 성장으로 연계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박단소의 어떤 모습과,
회로 설계가 복잡해지면서 연성 인쇄 기판이 많이 사용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 태블릿 PC향과 스마트폰 매출이 90% 수준이고,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이 70%, 태블릿 PC가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태블릿 PC향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은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실적 변화가 좀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업체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 퍼스트 밴드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BH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발 스마트폰 우려로 주가가 좀, 펀더멘털 상관없이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BH가 주로 생산하는 디스플레이도 터치스크린 패널 제품 시장 증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증가로 인해서 면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연동돼서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전과 3분기 자본가 매트를 두시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1,050억, 영업이익은 8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34%와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56% 증가한 3,600억, 영업이익도 30% 증가한 33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80% 증가한 177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는 EPS가 1,777원입니다. 현주가 PER 6배 수준밖에 안 되고, PER 아디포스로 적용하더라도 10배를 적용할 때 17,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BH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IT 부품주로 좀 돌아왔는데 BH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1,500원과 12,000원 사이, 그 다음에 순저가는 10,000원 하의 시에 순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BH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중국의 2분기 GDP가 7.5% 예상치에 다행스럽게도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소폭 올랐는데요. 사실상 마지막에 외국인이 막판 동시호가에서 500억 정도 사주지 않았다면 어제 강보합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G2발 악재를 차례차례 고비를 모두 넘겨놓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무엇일까 고민이 살짝 되는 와중에 실적 호전주를 사야 할지 낙폭과대주를 더 들고 있어야 할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을까요? 출발했는데 상황 상세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유스학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와이즈 인베스트먼트의 심기현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출발 상황은 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정도 출발해가지고 1873포인트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차트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1870포인트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만기일에 1870포인트를 장대 양봉으로 회복한 이후에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혹은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이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오늘 같은 날을 많이 치고 올라가줘야지, 많이 올라와 줘야지 시장이 좋은 거고, 오늘 올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이 다시금 일시적으로나마 1850포인트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이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밑에 보시는 21선이 지금 100% 지금 우상향을 돌리지 못하고 지금 수평은 좀 놓이고 있는데, 이 21선 자체가 만약에 우상향을 돌려야지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미리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이 21선을 상향으로 급하게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한번 21선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나서 21선의 기간 조정 주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가 좋은 시장인 거고, 두 번째는 탄력과 약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혹은 내일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1900포인트가 저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물 없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상기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일단 시장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다시금 오늘까지 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30만원 정도, 오늘 자칫하다가 130만원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부분들. 다만 130만원 일시적 붕괴를 한다 그래도 한 129만원만 지켜준다는 거고 128만원만 지켜준다 그래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그룹 3인방 모두 약세를 좀 띄고 있고요. 기타 신한지주, LG화학, 한국전력 모두 약세를 띄고 있는데, LG화학이 오늘 그동안 상승을 좀 멈추고 약세를 띄고 있는 거 보면은 삼성 SDI 역시 조금 약세를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타 이제 포스코라든지 삼성생명, 하이닉스 등은 좀 강세를 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급도 좀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 선물 쪽이나 거래소 모두 그렇게 움직임은 강하지 않지만, 어저께도 보신다면 막판에 한 500~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도 막판에 1000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로 마감을 시켰다는 부분들. 그럼 어제까지 3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금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순매수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하고 월요일 어제까지 가지고 한 4,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한 2,000계약에서 3,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외국인이 거의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하락 전환했고 코스피는 지금 1870선대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화케미칼, OCI 등의 이쪽 화학주, 삼성정밀화학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는 살펴드리겠습니다. 니케이 잠깐 보니까요. 0.8% 정도 어제 바다의 날, 해양의 날로 쉬었었는데 오늘 이제 뒤늦게 어제 호재를 조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14,616포인트에서 개장했고요. 이번 주 주말 다가오는 21일에 참의원 선거 앞두고 아마 일본은 크게 못 움직일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엔 코스닥의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어제처럼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533.41에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30포인트가 확실하게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약간은 545포인트까지의 추가 하락 여력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 뚜렷한 매수 주체라든가 매도 주체는 없는 상황에서 오늘장도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매도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 패턴이 어떻게 전환되냐에 따라 갖고 코스닥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수급적인 측면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 상위 종목군들은 약간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급락했던 셀트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0.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포스코 ICT가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4.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0.6%, 골프전 0.2%대, GS 홈쇼핑 0.4% 상승 추가를 보이고 있지만은 반면에 다음 같은 경우 0.1% 하락,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도 1.2% 하락, CJ는 1%, SM이 0.6%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양CBS도 1.2%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성 LST가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전반적으로는 약간 관망세에 짙은 그런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약간은 조금씩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꿈틀거림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ICT가 눈에 띈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그 밖에 다른 특징주 뭐가 있는지 대응법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달러 개장 상황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기 위해 오늘 KB 외환 선물로 나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우리 달러원 마감가는 보니까 아래쪽이던데 1120원대에서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한 1121원 8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22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서 1119원 1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119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달러 환율은 이후부터는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에 대한 부진한 결과가 예상되면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7.5%를 기록하면서 호주 달러가 반등했고요. 이에 따라 원화 역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화와 유로화 등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와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별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의 중국의 경제 지표에 이어서 이번 주에 국제 외환 시장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미 하원과 상원에서 진행되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점이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최근에 미 고용시장의 호조가 소비의 증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향후 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경우에 시장에서는 이를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인식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버냉키 의장에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할 경우에 시장은 이를 매파적인 발언으로 간주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여지 또한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 연준만이 축소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는 약세보다는 강세를 보일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남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품 통화나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경우에 달러화는 1120원대에서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결제 수요와 업체 내고 등 국내 수급 요인이 환율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겠고요. 오늘 1120원대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120원 살짝 깨지긴 했었지만 당장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에 주목해야 될 텐데 1120원대가 강하게 깨지는 그런 확률은 좀 낮다,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견주하게 그래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유지하며 혼조세를 띠는 아침입니다. 이번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버냉키 발언도 시장을 좀 달래줬고 어제 중국의 GDP 성장률도 2분기 예상치에 그럭저럭 부합해주는 수치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닝 시즌도 본격화됐단 말이죠. 오늘 시장은 또 빠집니다. 대응책 살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 5일선까지 하락할지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5일선을 터치하면서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동시효과에 플러스로 마감을 시키면서 아래꼬리 양봉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바로 되밀리는 모습이죠. 어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었는데 이번 주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지수가 장 시작하고 1%까지 하락을 했다가 중국의 GDP 발표 이후에 급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경기 지표나 일정 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슈 하나하나의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급등락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든 코스피 지수 자체를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단기적으로는 1890포인트, 1890포인트를 안착을 해야 1930이든 50이든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 다우지수도 현재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다우지수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 증시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쌍봉 근처까지 상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다우지수가 15,542포인트가 사상 최고가인데 거의 현재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쌍봉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갭을 메우는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다우지수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든 지수든 완곡하게 상승을 해야 갭이 안 벌어지면서 한 방에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5일선 하고 11선, 5일선하고 11선, 5일선하고 11선 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혹시나 경기 지표가 모여있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혹시 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이 갭까지 꺾일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생각만 하고 계세요. 생각하시는 것과 생각 안 하시는 것하고 대응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생각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쌍바라 금방까지 하락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지표들 나올 때마다 다우지수 15,1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도 양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54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좀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승을 했지만 음봉이 캔들이 모습이 나와준 게 힘이 약하다는 말이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코스닥 60분봉 차트예요. 478포인트에서 535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인데 이 진하게 표시된 검정색 라인이 200분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저항 라인이 좀 작용되는 라인인데 이 라인 때문에 어제 코스닥이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뻗지 못하고 음봉이 캔들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공통점이에요. 코스피와 공통점인데 이 코스피도 60분봉상 200분선 이 검정색 진한색 선 200분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이 검정색 선, 이 200분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 매매 위주로만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고 중기 포지션은 조금 더 확인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포지션은 조금 더 확인하고 생각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들은 뭐 다음 비아트론, 대아티아이 신흥기계 정도인데 일단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이 종목은 어제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61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60일 맞고 82,000원 정도 부근 82,000원 정도 부근까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하락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늘려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아트로는 8% 정도 수익이 나왔죠. 일단 목표가 17,000원 정도 드렸는데 어제 1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 그리고 어제 일단 뭐 비아트로는 일단 17,000원까지 목표가 드렸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흥기계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어제도 2%까지 상승했다가 코스닥 되밀리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신흥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서서히 뭐 수주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현재 3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2,4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 상승 보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상당히 눈에 띄었던 섹터가 폐기물 쪽 섹터예요. 코엔테크하고 인선ENT인데 일단 장마가 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폐기물 업체 쪽으로 조금씩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죠. 전국 각지에서 뭐 장마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이 하나둘씩 늘면서 장마 이후에 폐기물 처리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들 주가에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은 관심주를 등록해 놓으셨다가 351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되 손절가는 2%에서 3% 정도 짧게 잡고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2,500원대가 쌍봉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다가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호 대표님과 함께 작전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혼조세로 출발해서 사실상 지금 혼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양매도, 코스닥에는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주가 오늘 아침에 급등합니다. 현재 한화케미칼이 5%, OCI 역시 5%, 중소형주는 뭐 더 급등하는데요. 중국에서 뭐 태양광 약간 지원 소식이 있었나 봐요? 네, 태양광주가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 나왔던 것이 기대감 작용했던 것이고요.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급등세를 좀 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다면 태양광주 모두 대부분 종목군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OCI라든지 웅진에너지, 뭐 주성엔지니어링, 뭐 신성솔라에너지, 뭐 오성 LST 등은 뭐 강세를 띄고 있고, 조금 구조조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뭐 기대감이라 그럴지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것인데, 또 웅진에너지하고 뭐 신성솔라에너지, 뭐 오성 LST 같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업인 OCI,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5%대 강세를 띄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태양광주가 완전히 추세가 전환시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중간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태양광 그 기업들의 지금 운행 그 공장 가동률을 보신다면은 한 거의 90% 정도,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작년 5월 초까지면 3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80, 9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이유가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대량의 대규모의 그 태양광 발전을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게 가격 상승으로는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미미한 정도에 그친 것이고, 아직은 치킨 게임 구조조정이 완료가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옛날 그 과거의 반도체 산업을 보신다면 한 3년에서 4년을 정말은 그 피말리는 구조조정 이후에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태양광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게 한 1년 반밖에 안 됐다라면은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은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단순하게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급격히 되진 않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좀 감소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급등을 한다라면은 OCI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OCI가 15만 5천 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OCI가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른 태양광주 하이그룹에 있는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OCI를 일단 지표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근데 우리가 보신다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다 안 좋았어요. 올해 보신다면 뭐 STX 그룹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들을 보신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일 급락해서 많은 분들 마음고생 시켰던 카지노주가 오늘 좀 올라오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좀 더 분석 나눈 거 보면은 레저스가 사실상 이 신설되기가 어렵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반등합니까? 네,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가 2.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레저스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 이러한 레저스를 과연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 따라 갖고 오히려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악재가 약간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장 약간은 급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지금 높아졌지만 그러한 기대치 어느 정도 충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감이 컸지만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일본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성과 약간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도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지노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 강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악재는 지금 시점 해소 과정이다라는 거 약간 생각하시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입각으로 약간은 지금 매수 관점 등 전략 유효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오늘도 또 강세인지 궁금한데 어제 상한가에서 끝났던 PNT는 오늘 또 갭상승이네요. 네, 우선은 뭐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K전자도 오늘장은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뭐 4% 넘는 상승 흐름을 3거래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고, 리켄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은 약간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어제장 3.5%를 비롯해갖고 최근에 연일 상승 흐름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삼성 SD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대형주도 물론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대세 종목분들의 대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까지는 약간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테마적인 형성에 약간의 반등 강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반등 강도가 오늘장부터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에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꼭 한 종목은 담으셔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LG화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관련된 다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매수 거래량 터져주면서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실적 바닥 확인 기대감 속에서 지금 터닝 포인트를 분명히 찾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경쟁력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은 LG화학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LG화학 쪽으로만 약간 한 28만 2, 3천 원대 짧은 매매가 목표가를 설정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은 우리 유창현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전일 뭐 코스닥이 좀 눌렸다 해도 2차 전지만큼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거래소에도 뭐 삼성 SDI, 삼성정밀화학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LG화학이 좀 탑픽이 후발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그동안 탑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뭐 PNT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 뭐 급등세를 띠면서 뭐 최근에 보시면 거의 50%에서 10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주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려면은 큰 종목이 가야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OCI처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올라와줘야지 그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거지. 만약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반대로 주가 급락한다라면은 이들 종목이 실제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주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저도 LG화학이 가장 큰 대장주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또 어저께 얘기가 나온 게 삼성정밀화학이거든요.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뭐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작지만은 향후에 이제 좀 규모가 늘리거나 신제품 쪽에서는 삼성정밀화학이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정말 핵심적인 거는 다른 쪽에 놔주진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은 대장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지금처럼 예전처럼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면 이런 테마가 좀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 불확실성이 거치고 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은 이들 테마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자들이 별로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1870선 전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두 분의 오늘장 조언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거래소의 전일 수급 특징주입니다. 1,000억대 정도. 외국인들이 아까 유창희 대표님이 짚어주신 바대로 마지막에 막판 동시호가에서 또 사면서 이렇게 한 1,000억대 정도 순매수를 잡아준 날이었는데요. 산 쪽을 먼저 보시면요. 오른편에 현대차, 기아차 있고 삼성전자 있고 삼성 테크윈이 보입니다. 아주 조용히 혼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삼성 SDI 최근에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일도 급등을 했었죠. 매도 쪽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났고 어제 사실 급등했지만 외국인은 이 틈을 타서 호텔신라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매도했고요. 삼성생명 그리고 어제 안 좋았었던 그런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같은 이런 그렇죠. 카지노주도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번째로 정리했군요.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틀째 순매도했어요. 사실 버냉키 효과 있었던 그날만 샀었고 그 이후에 금요일 그리고 전일까지도 매도했는데 매도한 쪽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KT 외국인이 GK를 팔았다면 기관은 강원랜드를 많이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도 5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매수한 쪽 네, 역시 동반 매수세가 삼성 SDI로 들어간 것 같네요.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 기관 모두 일단은 지금 거래소 쪽에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뭐 일단 저가 메리트에 좀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은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삼성테크민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는 공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테크민이 소리 없이 강합니다. 조용하게 많이 올라왔죠. 뭐 반도체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안 쪽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고점 좀 돌파시키려고 한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이 역시 수익률은 좀 더 센 것 같아요. 외국인보다는 LG화학이라든지 호텔신라 쪽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호텔신라가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정봉도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여러 가지겠죠. 일단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GKL이라든지 강원랜드, 특히 강원랜드는 어저께 기관이 강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네. 이들 종목군들은 일단은 어제 음봉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2, 3일 정도 주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주원 유창희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의 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음봉이지만 한 1880이나 1885포인트대까지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면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 출현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변곡점에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우상향해서 올라가 추세를 전환시킨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21선 터치라든지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양봉이 나와줘야지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한 540포인트나 535포인트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늘 공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상에서 양봉이 나와서 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후장에 좀 강세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요. 한 200억대 정도 3일 만에 결국 외국인도 같이 팔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제는 외국인도 순매도, 기관도 코스닥에 순매도했던 날인데요. 매도 첫 번째 종목 가장 많이 판 종목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순서대로 역시 남은 코스닥에 있는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 세 번째로 정리했고요. 2차 전지 엮여있지만 파워로직스도 팔았고 파트론 전일 급락했었죠.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면요. 오늘 미디어플렉스가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 세 번째로 샀고 시티스바이오 인프라웨어 외에도 다음과 성광밴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매 상위주 정리해보니 매수한 쪽 최근에 아주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CJ ENM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톱텍 상한가 안착은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디어플렉스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증설 얘기는 캠트로닉스도 5번째로 샀습니다. 파라다이스 양매도 걸렸군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장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재료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적인 것은 CJ ENM이라든가 미디어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종목 다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화 산업과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 한국 영화를 비롯한 영화관을 찾는 그런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고,
있고 국내 영화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흥행작들이 나옴에 따라 갖고 그와 관련된 산업군 중심으로 해서의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성강밴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사람이 어렵지만 이 피팅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거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성강밴드가 있다는 지만 역시나 업황보다는 지금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 갖고 수급이 좋다 나쁘다가 평가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실적에 대한 키포인트를 갖추시는 거 역시나 수급에서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조언 듣기 이전에 한 종목만 더 좀 간단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자결제주로 유명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다날이 지금 11% 급등이에요. 네, 우선은 중국과 관련된 독점 계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최고 민영 복권 사이트와의 독점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시점 급등 영상 보이고 있습니다. 1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사회보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그 반등 강도도 상당히 약했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련된 뉴스를 통해 갖고 약간의 급등 영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상한가 진입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은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당분간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로 약간은 엮이고 있다라는 거 수급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올라온다면 낙폭과대주로 집중하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어닝 시즌이라 실적은 놓칠 수도 없겠고 조언 주시죠. 네,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역시나 실적이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매수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낙폭과대 업종군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는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50일 진 고가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종목군들 물론 테마 형성된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1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큰 폭의 수익을 노리고 낙폭과대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이 IT 관련된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 발표 예정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YG인베스트먼트의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나무누멘토와 양수모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나무누멘토 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는 6%에 가까운 수익률, 반면 SK 하이닉스는 좀 밀리네요. 마이너스 2%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양수모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한진해운이 두 자릿대네요. 13%대의 수익률, 비중 20% 정도 챙겨가고 계시고요. 반면 성우하이텍은 마이너스 1%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양수모멘토님만이 관심주 체크해 주셨는데요.
체크한 오디텍입니다. 광소자와 광센서 모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LED 조명 성장과 동작인식 센서의 보급 등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디텍의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가 14,000원, 목표가가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오디텍 2%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1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양승모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챙겨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전일 주식증권에서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디텍을 오늘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디텍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칩, 반도체 칩, 그리고 센서 모듈에 대한 이런 패키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디텍을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그 제품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너 다이오드는 LED 조명에 사용되는 그 다이오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LED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시장이 개화기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ED 조명 가격이 하락으로써 이제 시장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일단 LED 칩은 사파이어가 주 원료입니다. 근데 이 사파이어는 외부 충격이 일단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닿으면은 불량이 발생이 되거든요.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가 정전기를 흡수해서 LED 칩을 보호하면서 외부 충격을 방지한다는 거죠. 결국 LED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제너 다이오드는 필수 사용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도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삼성전기 이외 240개 업체의 주요 매출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LED 시장이 살아난다면 오디텍에 대한 부분들도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레 매출에 대한 시장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기준은 14,000원 이야기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손절가는 짧게 가겠습니다. 12,500원. 그리고 비중 자체를 좀 공격적으로 40%까지 좀 베팅을 하면서 이 종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디텍에 관한 자세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1872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한 2, 3포인트 정도만 더 낙폭을 줄이면 코스피도 빠르게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 유지 중이네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짚어볼까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중국 일단은 한 곱이 넘겼지만 양쪽 하나 축소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9월달 출구 전략이 이행된다면은 그래봤자 내년에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유턴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커런시 워라서 그 화폐 전쟁을 쓴 짐 리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화폐 전쟁이 지금에 와서 시장에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일단 9월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FOMC 정례회의가 이순 후에 해야 되는데 FOMC 정례회의는 9월과 12월에 있고 12월에는 이제 벤버네키 의장이 퇴임을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고 하면 9월에 해야 되는데 9월에 안 하게 되면 일단 올해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 일단 엔화 대비로 달러가 한 20% 급등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수입물가 하락으로 해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했다 다시 하게 되면 시장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축소했을 때 계속 축소로 가야지, 만약에 갑자기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를 원치 않는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의 언급이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의 신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때는 정말 금융 자본주의 총화라고 각광을 받았던 헤지 펀드들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고요? 헤지 펀드들이 사실 지난번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의 주범들이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유린하고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체 몸집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은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먼스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 수입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벌써 은퇴를 한 상황이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자금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존 폴슨이 금 투자로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아주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그 헤지펀드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뭐 케네스 그린핀이라든가 팔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헤지펀드 업계에서 약간 좀 동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그게 가장 붐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시장이 도태하는 거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규모가 컸던 헤지펀드가 소규모화되면서 시장 공략이 좀 더 가속화되고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그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 미국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한 수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공격적인 매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헤지펀드의 추락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왔죠. 7.5%. 근데 재밌게도 우린 0.1%포인트에 좀 간이 떨려서 지켜봤었지만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라서 성장률이 뭐 7%건 7.5%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무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탱크,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 중심의 그 샤빈이라는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그 자국 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그 지난번 신용경색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그 6조 위안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거품을 줄여서 부채 탕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건스탠리에서 슈퍼베어라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성장 4.5%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 내에서는 일단 그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7.5%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결국에 와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게 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시장 대응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데, 시장도 그래서 1870선은 아직은 좀 부족한 지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이사님과 또 제가 같이 바라고 있는 1900포인트까지는 좀 빨리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한 5, 6개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웹도덕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어저께도 보면 외국인들이 몇백 개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가 한때 2.5포인트 선물로 빠졌을 때 거래량 외국인 선물 매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 470개 가지고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막판에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저가의 물량을 짚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도 주가는 1900까지 가는 데는 그리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1900까지 해봐야 한 20포인트 조금 넘죠. 아마도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승의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위쪽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막판 매수 유입을 좋게 보셨네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팔고 있고요. 역시 거래소 쪽에서도 매수 우위는 아닙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한데 1870대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 텐데요. 그때는 코스피가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